용기를 내. 다음날 타미와 로보는 더 많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섰어. 식량을 찾아 헤매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주변이 깜깜해졌어. 앗! 설상가상으로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 비를 피할 곳을 찾아보자. 여기 동굴이 있어. 하지만 동굴 안이 너무 어두워서 들어가기가 무서워. 용기를 좀 줘, 로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응원을 해줄게요. 아무래도 타미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 타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로보가 파이팅을 7번 외쳐주려고 해. 이렇게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같은 명령어를 여러 번 작성해도 되지만 이것보다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안녕하세요. 어썸 코딩의 박찬솔입니다. 오늘은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명령어를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출력을 하거나 또 실행을 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런 명령문입니다. 이런 반복문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보통 언제가 있냐면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이 이제 실행이 될 때가 그런 상황이죠. 이를테면은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이제 파이팅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 번, 7번, 8번 아니면 10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싶을 때 그때 파이팅을 먼저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횟수, 미리 정해놓은 횟수보다 적으면 계속 이제 파이팅을 반복을 하다가 이제 그 횟수를 우리가 정한 횟수를 넘어가면 그때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끝을 내는 이러한 종류의 명령을 실행을 시켜야 될 때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반복문입니다. 자, 이 반복문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for라고 하는 영어를 써요. 그래서 for 변수명, 이제 여기서 변수명은 새로 만드는 변수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복을 할 때 필요한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변수명을 적당히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그 반복을 위한 변수를 만들 때는 이제 i라든지 이런 값을 쓰는데 여기서 변수명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in range 그 다음에 거기다 반복 횟수, 예를 들면 10번 반복을 해야 된다면 10 이런 식으로 반복 횟수를 넣고 나서 콜론을 넣습니다. 왠지 뭐랑 비슷해요. 이게 지금 조건문하고 스타일이 같죠. 조건문은 if였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그 다음에 콜론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건문처럼 그 다음 줄에부터는 실제로 반복해서 수행할 문장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갈까요? 바로 지금 제가 명확히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파이썬 코드를 직접 실행할 때 보면은 4칸 들여쓰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여써야만 이 반복문에 포함되는 문장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면 이 반복하여 수행할 문장이 이 반복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을 안 해요. 그래서 전혀 별개의 문장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반복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이제 써볼 텐데 이를테면은 아까처럼 파이팅이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 해서 파이팅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저는 7번을 요거를 7번 반복하고 싶어요. 반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자, 위에다가 for 아까처럼 for하고 변수명을 넣어야 되죠. 변수명에서 이제 소문자 i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변수명입니다. 그래서 in range 그다음에 10번 7번 반복해 볼까요? 7번 자 반복을 하기로 하고 콜론 넣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이게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얘는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파이팅이 총 7번이 나옵니다. 이걸 만약에 10 하면 10번 나오겠죠. 자, 이렇게 10번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굴 탐험을 하자. 로보가 파이팅을 외쳐주니 타미도 용기가 나나봐. 이제 동굴에 들어가 보자. 그렇지만 우리는 동굴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복잡한지도 알지 못해. 어쩌면 길을 잃을 수도 있겠는걸? 동굴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면 어쩌지? 그때 타미는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가 떠올랐어. 중간중간 표시를 남겨서 돌아올 때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야. 10m를 지날 때마다 표시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어요. 동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100m까지만 들어가려고 해. 이처럼 표시를 반복하려면 앞에서 배운 폴문을 사용하면 돼. 이번에는 폴문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게 될 거야.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상황의 반복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처럼 뭐 파이팅 7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처럼 변수 i가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100까지, 근데 그 100까지인데 시작은 또 어떻게 돼요? 10부터, 그러니까 10부터 1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10부터 시작을 하고 또 100까지 시작을 하고 또 그게 하나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0m씩 10씩 증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보다 좀 복잡하죠? 그게 이제 지금 보시는 순서도인데 변수 i가 이제 정해진 범위가 있어요. 10에서부터 100까지. 그 다음에 이 범위 안에 들어 있으면 그만큼 i만큼, 요 변수 i만큼, 변수가 10에서부터 100으로 변하는데 i만큼 들어왔습니다. 그냥 10만큼 들어왔습니다. 20만큼 들어왔습니다. 30만큼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i가 범위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100보다 커지면 반복문을 종료하는 이러한 그 알고리즘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는 레인지 값을 좀 바꿔야 돼요. 아까 우리 처음에 할 때는 레인지를 그냥 10, 7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로 줬는데 이 레인지는 그렇게 단순하게 줘도 되지만은 지금처럼 여러 가지 값을 같이 줘도 됩니다. 그럴 때 처음에 이제 시작값, 그래서 처음 시작할 값을 정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값, 종료하는 값을 정해줄 수 있고 또 그 시작값과 종료값 사이의 간격을 또 정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숫자로. 이를테면 이렇게 시작값은 10이고 종료값은 101이고 간격이 10이라면 10부터 시작해서 10씩 증가해서 20, 30, 40, 50, 60, 70, 80, 90, 그 다음에 100까지 가고 끝나는 그러한 그 반복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럼 100까지 하면 안 되나요? 왜 101로 했을까요? 자, 그건 이제 레인지라고 하는 함수의 특징 때문인데 이 종료값에 도달하는 시점이 되면은 이 레인지는 더 이상 반복문을 실행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100이라고 그냥 끝내면 100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100이 안 나와도 되는 반복문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100까지는 꼭 나와야 되는 반복문을 만들고 싶다면은 100에서 끝내면 안 되고 100보다 큰 숫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1을 더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101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10부터 100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아까처럼 똑같이 4, 그 다음에 i가 꼭 아니어도 돼요. 뭐 i, j, k 뭐 원하는 대로 쓰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프로그래밍 할 때 반복문을 i로 변수명을 보통 i를 많이 넣어서 그래요. 레인지,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되죠. 이제 10이나 7 같은 단순한 숫자를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시작값 10, 그 다음에 종료값 101, 그 다음에 간격 10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끝에는 콜론 넣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반복할 값,
그래서 프린트 할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는 그냥 파이팅만 넣었지만은 지금은 이 i 값을 쓸 수가 있어요. i 값은 여기서 이제 i 값을 넣으면 처음에 i 값이 10으로 시작해서 계속 이제 10씩 증가하는 그 값이 그 매번 반복할 때마다 달라져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10, 그다음에 20, 그다음에 3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i 하고 콤마 찍고 여기다가 만큼 들어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문장을 입력을 하면 i만큼이니까 10만큼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나오고요. 20만큼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럼 이제 왼쪽의 화면처럼 이렇게 10, 20, 30, 40 요 왼쪽 값만 i 값만 계속 바뀐 상태에서 문장이 계속 10번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중 반복문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중 반복문. 이제 반복문인데 우리가 조건문도 예전에 조건문 공부했던 걸 한번 살펴볼까요? 뭐 예를 들면은 if 그 a가 예를 들면 a가 10인데 자 a가 10이고 b가 뭐 20이라고 치면 자 if a가 만약에 5보다 크고 자 a가 5보다 큽니다. 그 상태에서 또 여기서 if를 또 써서 그 다음에 b가 뭐 10보다 크면 프린트 뭐 파이팅을 뭐 입력하는 거 뭐 이런 식의 문장이 있다 하면은 이렇게 if 안에 if가 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if 안에 if가 들어가면 a가 5보다 크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b가 10보다 크기도 해야만 요 프린트 문이 실행이 되는 것처럼 반복문도 반복문 안에 또 넣을 수 있어요. 반복문을 for 안에 for를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떤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느냐면 대표적으로 구구단 같은 걸 출력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자 구구단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출력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2단이라고 하고 2단이면 2 곱하기 1은 2 곱하기 2는 4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다가 나중에 2 곱하기 9는 18 이렇게 끝나는 이제 2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2단 하고 나서 또 예를 들면 3단 해가지고 3 곱하기 1은 3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싶다면 여러 단을 한 번에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이제 이중 반복문을 쓰면 좋아요. 물론 안 써도 되지만 쓰면 훨씬 편하다는 거죠. 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먼저 어떠한 단에 몇 단, 뭐 예를 들면 2단이면 2단 이렇게 딱 단에 따른 구구단을 쭉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만들면 돼요. for k는 for k가 는이 아니라 for k in range 하고요. 1단, 그러니까 곱하기 2 곱하기 1,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곱하기 1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시작점은 1이 되고 시작값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값은 종료값은 이제 10이 됩니다. 왜 10이 될까요? 9인데 아까 얘기했죠. 9로 넣으면은 9가 실행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9가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2 곱하기 9든 3 곱하기 9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 더 해가지고 10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격은 안 적어주면 이렇게 안 적어주면 그냥 1이에요. 1. 그러니까 기본이면 안 적어줘도 되고요. 뭐 예를 들면 1이 아니라 뭐 2나 3, 뭐 10, 100 이렇게 이 간격으로 넣고 싶을 때만 여기다가 추가해가지고 또 간격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1이기 때문에 굳이 간격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넣고 나서 콜론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되는데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할 거예요. 어떻게 프린트를 할 거냐? 아까처럼 뭐 2단이면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서 단은 뭡니까? 단은 어떤 단이 있어요. 그 단이라고 하는 변수 단을 이제 하나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위에 있는 저 K 값을 넣기 전에, 그러니까 K 값은 지금 1, 2, 3, 4, 5, 6, 7, 8, 9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단에 곱하기 1에서부터 어떠한 단에 곱하기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곱하기를 이제 여기다 뿌려줘야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 넣고, 그 다음에 K 값을 이제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 다음에 뭐는 무엇이다 해야 되니까 여기다 또 는을 이제 문자를 이제 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몇 단, 그러니까 2 곱하기 1이면 값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단이라고 하는 녀석하고 K라고 하는 값이 곱해진 값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녀석. 근데 단이라고 하는 녀석을 저걸 그대로 이제 변수로 넣어줘도 되긴 되는데 한글도 되니까 위에 포문을 하나 더 덮어봅시다. 그거는 이제 단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포는. 그래서 for i는 i in range는 얘는 2단부터 9단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2, 10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요게 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for라고 하는 이 i, for i 같은 경우는 지금 2단부터 시작해서 10이 되기 전에 이제 끝나는, 10이 되기 전에 끝나는, 10이 되면 끝나는, 그래서 2, 3, 4, 5, 6, 7, 8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2, 3, 4, 5, 6, 7, 8, 9까지 될 거고요. 얘는 1, 2, 3, 4, 5, 6, 7, 8, 9까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단 자리에 이제 i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단 자리에 i를 넣으면 이제 차례대로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기서 이게 샵 이렇게 쓰면 이제 주석 처리가 돼요. 그래서 주석 처리가 되면 그 다음 거는 이거는 여기 없는 걸로 인식이 돼서 이렇게 적으면 프로그래밍이 이제 다 되는데 주석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미 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2부터 9까지 나올 거고 얘는 1부터 9까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게 2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2, 3, 4, 5, 6, 7, 8 그 다음 2 곱하기 1은 그 다음에 진짜 실제 2 곱하기 1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단 나올 거고 4단 나올 거고. 자,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F5를 눌러주면 지금 나오는 거 보시죠. 2단에서부터 3단까지 쭉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구분이 안 되니까 이제 구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처음에 바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처음 시작할 때 2단이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트 여기다가 단이라고 이제 넣을 건데 그냥 단 하면 안 되죠. 여기다가 2단이면 이제 2 해야 되니까 i 하고 단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2단이라고 처음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3단, 4단, 5단, 6단 나올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제대로 나오죠? 자, 이렇게 2단부터 쭉 나오고 1은 2부터 298까지 그 다음에 3단 나오고 4단 나오고 그 다음에 5단도 나오고 6단도 나오고 7, 8, 9단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굉장히 지금 출력값은 보세요. 엄청 길잖아요. 지금 몇 줄이에요, 출력값이. 이게 한 출력값당 지금 한 단당 10줄씩 나왔으니까 벌써 90줄 맞나요?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8줄, 80줄이네요. 80줄 가까이 출력값이 나오는데 그 코딩한 줄은 딸랑 4줄이잖아요. 이렇게 반복문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 아주 짧은 코드로 아주 많은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실력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